안녕하십니까. 무료 세무 상담 TV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잘 지내셨죠? 네, 잘 지냈습니다. 네. 오늘 좀 비가 올 것 같아요. 네, 날씨가 흐려요. 그죠? 오늘 좀 기분이 좀 안 좋네요. 금요일인데 네. 좀 처지네요. 네. 맞습니다. 그 지난주에 이어 네네. 저희가 이번에 그 가직금 네네. 관련해서 조금 더 이제 구체적으로 네. 얘기를 해주신다고 하셨는데 네네. 오늘 좀 보니까 자료를 많이 준비하셨어요. 네네. 간단하게 네, 좀 네. 이제 예전에는 이제 사실 가지급금이 문제되는 게 맞는데 대부분 대표자님들이 그 가지급금이 문제가 많지라고만 생각하시지 이거를 정말 와닿게 생각하지 않으신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제 좀 더 숫자로 보시면 와닿기 때문에 숫자로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그러면 이제 또 처음 들으시는 분들 계실 것 같으니까 네네네. 가지급금이 뭔지 네네. 먼저 살짝 얘기를 좀 해주시죠. 가지급금은 말 그대로 이제 지출을 했지만은 그 계정 과목이 정해져 있지 않는 걸 말하는 거고요. 근데 저희가 지금 이야기하는 가지급금은 그 가지급금 중에서도 문제가 되는 가지급금. 그러니까는 제재 대상이 되는 가지급금을 이야기하는데요. 대표자에게 법인의 특수관계자에게 업무와 무관하게 빌려준 자금 대여액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보통 법인 대표들이 갖다 쓴 돈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죠? 네. 대표님들이 이제 내 회사니까 네. 그냥 개인 사업자 하듯이 네네. 예, 법인 사업자로 전환하시고 그 법인 돈을 가지고 개인이 쓰시는 거죠. 또는 뭐 회사 업무로 썼다 하지만 증빙을 못 하거나 네, 맞습니다. 그죠? 이제 그런 돈을 이제 가지급금이라고 하는데 그게 이제 계속 늘어나네요, 보니까. 그렇죠. 계속 늘어나고 보니까 뭐 심각한데요, 이건 그냥 놔두면? 이 관리를 하지 않으면은 어느 순간에는 이제 감당할 수 없는, 나중에는 이제 그 가지금 때문에 회사를 운영할 수 없는 상태가 될 수도 있죠. 그러니까 이건 뭐 파산을 하더라도 회사를 뭐 청산을 하더라도 이거는 대표가 안고 가야 되는 상황이다 보니까. 네, 이제는 회사의 문제가 아니고 이제는 내가 파산하게 생긴 문제가 될 그러니까요. 수도 있죠. 그래서 오늘은 정말 심각하게 이 가지급금이 얼마나 심각한지를 오늘 이제 세무사님이 이제 표를 준비해 오셨으니까 이걸 보면서 한번 얘기를 해볼까요? 네, 그러시죠. 네. 이제 가지금을 그대로 두는 경우랑 저번 시간에 말했던 그 해결 방안 중에서 그 배당을 했을 때를 두 가지를 지금 가지고 말씀드리겠는데요. 첫 번째, 가지금을 그대로 뒀을 때는 이제 인정이자를 계산을 해요. 지금 2021년도 같은 경우는 4억 4,600에 대해서 그때 말씀드렸던 당좌대출 이자율 4.6%를 곱한 금액이 인정이자로 증가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인정이자가 지금 4.6%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네네네. 그러면 지금 4억 4천을 예를 들어서 뭐 대표님이 썼던 어쨌든 썼어요, 그죠? 네네. 법인 돈을 가지고 4억 4천을 이 4억 4천을 매년 4.6%로 계산했을 때 네. 2천만 원의 인정이자 증가가 됐다는 얘기잖아요, 네. 그죠? 이만큼은 회사한테 이자 수익으로 이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사가 빌려준 돈으로 되어 있는 거니까, 그죠? 이자를 2천만 원을 매달 이제 수익이 생기는 거죠. 네네. 근데 정작 이 돈은 안 들어오잖아요. 법인 돈이 그렇지 안 들어오잖아요. 네네네. 예. 그래서 가지급금이 계속 지금 쌓이는군요. 이제 2022년, 23년 이렇게 매년. 그래서 네. 지금 첫 번째 보시면 네. 2천만 원 정도의 네. 이자 수익, 회사 입장에서는 2천만 원 정도의 이자 수익이 발생하고 네. 대표님 입장에서는 2천만 원 정도의 이 가지금이 더 증가한 거죠. 네. 그래서 2022년도가 되면 4억 4천이었던 게 4억 6천. 또 거기에 4.6% 2,100만 원에 대해서 이자 수익이 발생하고 네. 회사 입장에서는 이자 수익이 발생하고 네. 또 거기에 대한 이자 수익이 발생했으니까는 거기에 대해서 법인세가 또 증가했을 거잖아요. 그렇죠. 만약에 그 세율 구간이 20%라고 가정하게 되면 네. 이제 400만 원에 대해 대략 420만 원 정도의 세금이 더 증가하게 되는 거죠.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매년 이게 400만 원씩 이자가 계속 생기는 거네요. 네. 회사 입장에서는 세금이 네. 400만 원이 증가한 게 된 거고 지금 대표님 입장에서는 가만히 있으면 올해 2022년도 같은 경우는 가지급금이 2,100만 원이 더 증가한 거죠. 그러니까요. 이게 뭐 복리로 가는 거네요, 그죠? 복리로. 네네네. 예, 가지급금이 늘어나면 그 늘어난 총 금액의 4.6%를 이자로 내야 되는 거니까. 네네. 야. 그리고 또 뭐 법인에 또 세금으로 나가는 세금도 있다 보니까는 네. 사실 더 어마어마하죠. 그러니까요. 네. 근데 대표님들이 여기에 대한 심각성을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죠? 모르시죠. 사실 왜냐면 이거를 금액을
그러니까 이렇게 금액을 보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거의 없고, 그리고 지금 저희는 인정이자 부분에 대해서만 이야기한 거지. 네. 지금 그 가지급금이 있으면 지급이자 손금불사님이라고 네. 너무 어렵게 말씀드려서 네. 죄송한데 그 일정 그 회사에 이자가 있으면 일정 부분에 대해서는 이자 비용을 인정해주지 않아요. 그렇게 되면은 회사 인정이자로 인해서 회사 이자 수익이 증가하고 수익이 증가하고 이자 비용을 인정해주지 않기 때문에 비용은 줄어드는. 네. 그러면 세금은 더 많이 늘어나겠죠. 무섭네요. 지금 무섭죠. 그냥 딱 5년간만 지금 계산했는데 네네. 이 정도인데 10년, 20년이면 뭐 와, 겁납니다, 겁나. 네네. 지금 5년간 하게 되면은 거의 지금 1억 1천 정도 가지급금이 증가했고 네. 세금도 그 동안에 뭐 엄청 많이 나왔죠. 네. 지금 저번에 저희가 말씀드렸던 배당을 하게 되면 네. 가지급금 중에 2천만 원 배당을 하게 되면 네. 4억 2천에 4억 2,600에 대해서 네. 4.6%를 하면 인정이자가 1,900만 원. 뭐 네. 아까 2천만 원보다는 좀 줄어들었죠. 네, 네. 거기에 대해 뭐 20% 세금하면 450만 원보다 조금 더 준 390만 원. 어쨌든 지금 배당을 네. 대표님에게 매년 배당을 2천만 원을 해준다는 얘기잖아요. 네네. 하지만 대표님 통장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이걸 여기서 그냥 그 가지급금에서 상계한다는 거잖아요. 네네. 그죠? 네. 이렇게 되면 지금 보면은 위에는 459만 원이고 여기는 그럼 배당세까지 합치면 670만 더 원이면 많네요. 네. 많다고 보시는데 이거는 잠시만 기다리시면 나중에 다른 결과를 보시게 될 거예요. 네. 이렇게 쭉 가다 보면 지금 점차 네. 가지급금이 줄어들고 있긴 하죠. 가지급금은 주네요. 네, 조금씩 줄어들고 있긴 네. 해요. 근데 이제 2천만 원 왜 2천만 원이냐라고 하면 네. 2천만 원까지는 다른 소득이랑 합산하지 않기 때문에 이 14%로 끝이거든요. 네, 네, 네. 그래서 지금 마지막에 26년이 되면 네. 가지급금을 그대로 했을 때는 5억 5,800만 원. 늘어났죠. 네네. 네. 그리고 배당을 했을 때는 네. 4억 4,300만 원. 조금 줄어들었어요. 그렇죠. 네. 그리고 이제 총 세금을 저희가 비교를 해보면 네. 배당을 하지 않은 경우에 인정이자 아까 이자에 배당을 하지 않은 경우 인정이자에 대한 세금 합산을 해보면 2,300만 원이 조금 안 되고요. 네. 그 배당했을 때 인정이자와 배당했던 경우를 다 합치면은 3,300만 원 정도 돼요. 네. 훨씬 많네요. 배당을 하는 경우가. 근데 그거는 이제 저희가 빼먹은 게 하나 있는데 아까 전에 그 가지급금 차이가 있었잖아요. 네. 아까는 5억 5,800 그리고 배당했을 때는 4억 4,300. 그 좀 줄었죠. 네. 네. 그럼 이 차이를 네. 결국에는 뭐 나중에 5억 5,800도 그렇고 4억 4,300도 뭐 근로소득으로 나중에 과세를 하겠지만은 네. 이 차이에 대해서 근로소득으로 과세한다고 치고 이게 만약에 세율 구간이 40%인 근로자라고 대표자라고 치시면 이때 세금을 과세하게 되면 네. 근로소득세가 4,587만 원이거든요. 네. 네네네. 그러네요. 40%니까. 그러면 네. 아까 2,200만 원이랑 4,500만 원 합치면 네. 거의 6,800만 원, 6,900만 원 정도 조금 안 되는데요. 그렇죠. 그러면 아까 전에 배당했을 때 네. 금액과 네. 가지급금이 동일한 상태에서 총 세금을 비교해 보면 네. 배당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6,900만 원 조금 안 되고요. 그렇죠. 네. 배당했을 때는 3,300만 원 정도가 돼요. 그러니까는 확실히 배당을 총세액을 비교하니까 거의 뭐 절반 이하로 줄었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배당만 하더라도 네, 네. 세금이 네. 지금 3,500만 원 정도가 절세가 된 거죠. 야, 어쨌든 그런데 이제 중요한 건 네. 이거는 어쨌든 간에 그 우리가 가지급금을 많이 줄이진 못했어요. 그렇죠. 그렇죠. 이게 지금 이 일이 계속 반복된다는 얘기인데 그렇죠. 어쨌든 간에 중요한 건 그 가지급금을 줄여줘야 되는 거잖아요. 지금 뭐 관리 수준 정도밖에 되지 않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예. 하지만 이 정도 수준만 하더라도 지금 거의 2배 이상의 네네. 효과는 있는 건데 더 나아가서 우리가 그 가지급금을 좀 줄일 수 있는 솔루션이 지금 다양하게 많이들 하고 있잖아요. 뭐 네네. 대표적인 게 뭐 배당 기본적으로 하는 거고, 네네. 그리고 뭐 그 가족 간의 증여를 통해서 주식을 뭐 이익 소각하고 이런 일들을 지금 많이 해왔잖아요. 근데 네네. 이렇게 바로 해버리면 안 되나요? 요즘 그 문제가 되고 있는 게 있긴 한데 네. 그 이익 소각은 사실 요즘 많이 가지금 때문에 많이 하고 있긴 한데요. 네. 요즘 그 문제가 되고 있는 건 그 먼저 그 이익 소각이 왜 그
세금이 안 나오는지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면 네. 이제 증여를 만약에 회사 설립 당시에 한 주당 100원짜리 회사가 뭐 증여 당시에는 10,000원이에요. 한 네. 주당 10,000원. 그리고 나서 10,000원일 때 뭐 와이프나 뭐 가족들에게 증여를 하게 되면 네. 10,000원으로 증여를 받았겠죠. 그렇죠. 그 와이프 입장에서는 취득가액이 10,000원이겠죠. 그렇죠. 그때 회사가 사는 거예요. 10,000원짜리를. 같은 가격으로 그대로. 그러면 와이프는 이제 10,000원짜리 주식을 10,000원에 팔았잖아요. 세금이 없겠죠. 세금이 없죠. 네, 예. 그렇죠. 그러면 이제 회사한테 받은 대부분 뭐 6억 정도, 6억까지 무료이기 때문에 6억까지 이제 세금이 안 나오기 때문에 6억을 받으신 다음에 그걸 가지고 다시 대표자분한테 드리죠. 그 대표자분이 그 돈을 가지고 가지급금을 이제 없애죠. 그렇죠. 그렇게 많이 해왔잖아요. 그렇게 하시는데 네. 이제 과세관청은 네. 그런 게 그러니까 증여나 이런 일련의 행위들이 네. 이 증여가 아니고 네. 실질은 네. 이제 가지급금을 갖기 위한 행위다라고 네, 네. 보는 것들이죠. 그게 지금 뭐 판례가 나왔나요? 네, 판례도 나와 있기도 하고 네. 그 세법에 보면 네. 뭐 여러 가지 행위를 거쳐서 네. 그 여러 가지 행위를 거쳐서 실질과 다르면 네. 그러니까 실질은 결국에는 이 가지급금을 갖기 위한 행위면 그렇죠. 결국에는. 이거는 네. 그 뭐 어떤 여러 가지 행위가 아니라 네. 결국에는 니는 가지급금을 갖기 위한 네. 행위일 뿐이다라고 네, 네. 보는 그 조문이 있거든요. 근데 그래서- 지금 그러면 그 전에도 계속 이런 문제가 있는 걸 알면서도 그렇게 해왔던 거예요? 이게 그 만약에 이익 수각을 한다 해서 네. 이거 뭐 세무조사들도 대부분 보면 그런데 바로 조사가 나오진 않아요. 네네. 예. 몇 년 있다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예전에 했던 것들이 지금 이제 문제가 되고 있긴 하죠. 뭐 문제가 안 될 수도 있죠. 그러니까 지금 이게 갑자기 법이 바뀐 게 아니라 그 전에도 안 됐었던 건데 네, 그냥 했던 거네요. 그러면 결과적으로는. 그렇죠. 그렇죠. 네. 근데 이제 워낙에 이제 많이 하다 보니 이제 과세관청에서는 조금 더 이제 깊이 지금 보고 있다라고 보면 되겠네요, 그죠? 네. 그리고 이제 상법상 절차들도 네. 엄격하게 지켜야 되고요. 뭐 사실 그 디테일을 좀 더 명확하게 지켜야 되는 것들도 있죠. 예, 뭐 그런 것도 다 무시하고 그냥 하시게 되면 예, 무조건이죠. 그렇죠. 네, 저는 지금 많은 분들이 지금 이렇게 이런 방법으로 많이들 하고 있는데 작년부터 위험하다 그런 분위기이긴 해요. 네. 근데 이제 오늘 우리가 이제 이런 얘기를 하는 이유는 뭔가 이거 말고 또 다른 그 해결 방안이 있으니까 네네. 해보사님이 이제 말씀하시는 아, 거잖아요, 그럼요. 그죠? 네네. 예. 그러면 뭐 그 솔루션에 대해서는 지금 밝힐 수 있나요? 솔루션에 대해서는 밝힐 수가 없죠. 예. 아 그런가요? 그럼요. 네. 네, 밝힐 수는 그런 거죠. 이제 며느리한테도 비법을 안 알려주잖아요. 아 네. 네, 알려드릴 수가 없죠. 아 네. 뭐 이해합니다. 네네. 네. 어쨌든 그 방법이 없는 건 아닌 것 같아요. 네. 어쨌든 저도 이제 뭐 계속 상담을 하다 보면 네. 자꾸 새로운 방법, 새로운 솔루션, 뭔가가 이제 계속 어떻게 해서든지 간에 생기긴 하더라고요. 네네. 네, 그럼 이제 오늘 저희가 이제 이렇게 말씀드린 이유는 어쨌든 너무 많이 알려진 솔루션은 지금 이제 위험하다고 하니 뭔가 좀 다시 새로운 좀 아직까지는 안전한 그런 솔루션을 찾을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하니 한번 그런 방법을 찾아보시라는 의미에서 그죠? 네. 예, 뭐 워낙에 뭐 정보력이 빠르시니까 좀 조금만 신경 쓰면 그게 어떤 솔루션인지는 뭐 알아볼 수 있으실 것 같아요, 그죠? 네, 그럼요. 저한테는 알려주실 거죠? 그러면 네, 네.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네. 지금 최근에 그 문의 들어오는 건들이 대부분 다 이 가지급금 관련해서예요. 뭐 많이 있죠 사실. 네, 네. 그래서 제가 지금 그 다음번에는 정말 그 업체들 최근 상담한 네네. 업체들 사례 위주로 한번 상담을 한번 우리가 방송을 한번 해보면 어떨까요? 네, 알겠습니다. 네, 그러면 저희가 이제 다음번에는 실제 상담 사례들을 가지고 한번 진행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